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징크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수도권 출신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징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지역 감정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감정의 형성과 관련지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선거가 있는데요. 1963년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때 5.16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박정희 후보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상대 후보는 윤보선이 되겠고요. 두 후보의 대결이 아주 박빙이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은 불과 16만 표 차이밖에 나지를 않았었고요. 득표율의 격차는 1.5%포인트였습니다. 이때 지역 간의 표의 분포를 보시면은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남북 간으로 갈렸는데요. 물론 북쪽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이겼고요. 남쪽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뭘 말을 하냐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인 박정희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전남 지방에서의 득표율과 경북 지방에서의 득표율을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지방에서 박정희는 76만 표를 얻었고요. 윤보선은 불과 48만 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경북 지방을 보시면요, 박정희는 83만 표를 얻었고요. 윤보선은 54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과 경북이 거의 차이가 없이 영남 후보인 박정희를 밀어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63년까지는 적어도 영호남의 지역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호남의 지역 갈등은 언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선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971년 선거가 되겠는데요. 왜 이 선거가 문제가 되냐면요, 영남을 대표하는 박정희와 호남을 상징하는 김대중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거에서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 후보에게 몰표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김대중 후보가 우세를 점한 지역은 호남을 빼면은 서울과 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요. 한동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971년도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꿨고요. 이 대통령 간선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요, 바로 1987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1971년에 직선제가 있었고요. 16년 후인 1987년에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서는 지역 감정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악화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4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서요, 이때 노태우 후보는 대구와 경상북도를 대표를 했고요. 김영삼 후보는 경남과 부산을 상징을 했고요. 전라남북도는 역시 김대중 후보가 대표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김종필 후보가 충청도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선거는 지역색으로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각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서 무려 94.4% 득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호남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친 사람들은 호남뿐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구에서 노태우 후보는 70.7%를 기록을 했고요. 김영삼 후보는 24.3%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두 영남 후보가 대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합계 9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나 강주 사람들이나 그야말로 지역색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감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고요. 이러한 지역 감정은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요, 1992년 5년 후에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붙었는데요. 김대중 후보는 호남과 서울에서만 우세를 점했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김영삼 후보가 우세를 점해서 호남 고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997년 선거에서 이게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 깨지냐면요, 드디어 이제 김대중 후보가 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선의 과정을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 3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 3가지는요. 먼저 1997년 12월 초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때의 대통령이 바로 한나라당의 김영삼이 되겠고요.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과 연합을 해서 이른바 DJP 연합을 성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호남이 고립되지 않고 이제 충청과 손을 잡음으로써 경상도의 패권을 맞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2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인재 후보의 독자 출마가 되겠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해창 후보에게 패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당을 뛰쳐나가서 독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한나라당의 표를 엄청나게 갉아먹게 되는데요. 무려 500만 표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냐면요,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표차는 39만 표에 그쳤다라는 거죠. 이 500만 표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해창 후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역대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는 1963년 윤보선 후보가 탈락을 했을 때 1.5%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3가지의 압도적인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창 후보의 앞선 득표율이 불과 1.6%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을 해주냐면요, 그만큼 박정희 이후에 영남 지방의 패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3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이인재 후보만 탈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는 끝났다라는 거고요. IMF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해창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을 테고, DJP 연합이 없었다 하더라도 호남 고립 현상에 의해서 김대중 후보는 당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영남 패권주의에 금이 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김대중 후보가 승리할 때의 지역적인 득표를 보시면은요, 동서간의 표의 대결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동서간의 표의 대결은 그 다음 선거에서도 지속이 되는데요.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동서간의 표 대결에 의해서 이해창 후보가 또 아깝게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7대 대선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무려 22%포인트 격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격차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2년, 이게 이제 6.25 중에 치렀던 대선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때 무려 이승만 후보는 조봉암 후보에 비해서 73%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는 압도적으로 깨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동영 후보에 의해서 호남의 고립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이후의 선거가 바로 18대 대선이 되겠고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붙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호남 고립은 계속이 되고요. 문재인 후보가 우세를 점했던 지역은 호남과 서울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의 강세가 유지가 되어서 박근혜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2017년 지난 대선에서는요,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이전 선거인 18대 대선에서 48%의 득표율을 얻은 것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의 표의 지역적 분포는 이제까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호남 고립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그러면은요, 이제 영남 고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영남 패권주의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지역 갈등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젠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까요? 같이 참여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